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선생님, 한의사 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네, 이번에 얘기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병명 자체가 상당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나 이거 공황장애 아닌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자, 사실은 이 공황장애를 진단을 하려면 이 증상이 있어서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몇 가지의 증상 중에 몇 가지 이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진단 기준도 학술적으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임상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 본인이 어떤 상황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다면 뭐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황장애 혹은 공황장애와 비슷한 증상으로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이 불안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에는 제가 볼 땐 공황장애와 관련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공황장애는 평상시에도 약간 불안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뭔가 이 불안함이 확 올라왔을 때 멍해지는 거죠. 지금 제가 잠깐 말을 잊었죠. 이런 것처럼 몇 초 내지는 몇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 불안한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이게 여러 가지 신체 증상과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공황 발작, 공황장애 증상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조 증상이라 하면 내가 이런 게 뭔가 올라오겠구나 라는 느낌, 예감, 이걸 이제 우리가 예기불안이라는 증상명으로 쓰는데요, 예기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확 오는 이런 상황은 사실 죽을 것 같은 엄청난 불안함, 무서움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이나 혹은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뭐 호흡하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외에 메스꺼운 느낌, 더부룩한 느낌, 혹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증상,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주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 본 분들은 아시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지. 가령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은 곳, 좁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고,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 속에서 유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긴장할 만한 상황,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분들은 내가 그런 장소, 상황, 대상,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피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를 일단 피하는 게 더 이득이긴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맞닥뜨리고 훈련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증상이 나타나고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일단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안에 취약해질 때는 보통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있거든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해결하는 거, 정신승리 하셔도 돼요.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대상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좀 예민해지지 않게끔 스스로 정신승리 하거나 합리화해도 됩니다. 일단 그 스트레스를 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느껴지는데도 불안, 공황장애 증상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이라고 해서 막 격렬한 운동 혹은 어디 체육관에 가서 뭐 배우는 이런 운동 말고 산책만 하셔도 돼요. 그냥 걷기, 내 집 주변 산책만 하셔도 가만히 있거나 신체 활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이 호흡 보조근이라고 불리우는 목이나 어깨 근육들을 이용해서 들썩들썩 들어올리는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원래는 우리 복식 호흡해라 이런 얘기 하죠. 원래 여기 목 어깨는 고정을 해놓고 몸통으로, 배로 호흡을 해야 돼요.
목이나 어깨는 보조적으로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호흡이 딸릴 때나 아니면 크게 호흡을 해줘야 될 때 보조적으로 잡아줘야지 얘가 주요 근육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얘가 호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가 호흡이고요. 세 번째는 생각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혹은 죽을 것 같다, 이거 갑자기 뭐 차 타고 가는데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옆차가 신경 쓰이고 무섭고 이럴 때 그 생각이 한 번 꽂히면 빠져나오기 어렵거든요. 혹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생각을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유튜브로 재밌는 동영상을 꺼내 보시거나 하면서 순간순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지인에게 전화를 건다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 산책, 두 번째 호흡 관리, 세 번째 생각 전환, 요 세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해도 심한 분들은 증상을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치료기관을 찾아서 공황장애, 불안 개선, 스트레스 반응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목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고 이쪽 근육들이 잘 뭉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불안,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오시면 목이랑 어깨를 물리치료, 침치료, 추나치료, 부항치료 이런 것들로 긴장도를 좀 낮춰드려요. 그러면 가벼운 분들은 1, 2회의 치료만으로도 훨씬 불안함을 덜 느끼고 회복이 됩니다. 당연히 심한 분들은 이 정도로는 회복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약을 드시거나 다른 집중치료를 병행을 하시게 되죠. 이 공황장애에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은 뭐냐면 불안도를 낮춰주는 것과 동시에 아까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신체적으로 여러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동반되는 신체적인 증상을 한 번에 같이 여러 개를 치료할 수 있다는 효율성, 이게 이제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불안함이나 공황장애로 인해서 이제 그 증상을 경험했던 분들은 이 증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사실 신경안정제나 항불안제를 당연히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 연구에서도 그런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삶의 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약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한의원 치료 병행하시는 거 적극 권장할 만합니다. 공황장애도 이렇게 평가척도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내용 평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공황장애에 해당되는 점수인 것 같다 하시면 물론 당연히 이 평가지만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지금까지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내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뇌